안녕하세요. 내인생치과 외과원장 신창훈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상담하러 가기 전에, 임플란트 아니면 하러 가기 전에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임플란트 나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대주, 이게 지대주라고 해요. 지대주. 이 나사를 통해서 얘랑 연결돼요. 그러면 이제 딱 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때는 이 뼈에다가 요 나사를 심어요. 뼈 안에다가 요 나사를 심고, 이게 이제 임플란트죠. 임플란트. 그냥 이 티타늄 재질이에요. 이게 순수 티타늄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막 임플란트 어쩌다 표면 처리가 어쩌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임플란트의 겉표면은 그냥 티타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거를 뼈 안에다 심어 놓으면은 얘가 2개월에서 짧게는 요즘엔 한 달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래도 아래턱뼈는 최소 2개월, 아래턱뼈는 2개월, 그리고 위턱뼈는 보통 3개월은 있으면 얘가 뼈랑 아예 접착제가 딱 붙어요. 붙으면은 그때 이제 본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본 뜨는 날 치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임플란트 신고 그리고 2, 3개월 기다렸다가 본을 뜨면은 그 다음 번에 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크라운이. 그리고 이제 뼈이식은 보통 이제 뼈이식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뼈를 임플란트 이제 좋은 위치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심었으면은 임플란트 이거는 뼈랑 붙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치아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뼈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뼈 밖에 있는 거는 나무가 흙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뿌리가. 얘는 나무로 치면 뿌리거든요. 나무 뿌리가 흙 안에 있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흙으로 싹 쫙 다 둘러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양옆으로는 뼈가 있는데 이 바깥쪽, 입술 쪽에는 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뼈를 보통 이렇게 넣고 채폐막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덮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잇몸을 덮으면 얘가 이제 내 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뼈이식인 거예요. 그런데 뼈이식을 하는 양이 너무 많은 경우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제가 6개월 이상 기다리죠. 그렇게 하는 뼈이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뼈이식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심는 시기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뽑으면서 바로 심는 거, 그거 즉시식입이에요. 즉시식입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뽑으면서 바로 심는 게 아니라 뽑고 한두 달 기다려요. 그렇게 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뽑고 아예 뼈가 다 치유될 때까지 뽑으면서 뼈이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이런 분들도 이제 너무 뼈가 많이 녹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뼈가 좀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한두 달 기다린 게 아니라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도 이제 대충 이렇게 크게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뽑으면서 바로 심는다. 아니면은 뽑으면서 바로 심지는 않지만 한두 주 내로 심는다. 요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뽑고 나서 한두 달 후에 심는다. 아니면은 뽑고 나서 4개월에서 6개월 있다 심는다. 크게 이제 이렇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 시기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회법이 있고 2회법이 있고 이런 얘기도 보통 하는데, 1회법 같은 경우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심고, 제가 굉장히 커버 스크류라고 하거든요. 임플란트를 이제 덮는 스크류, 덮는 나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잇몸을 덮어버리잖아요. 잇몸을 덮어버리니까 나중에 잇몸 밖으로 뭐가 나와 있어야지 본을 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2회법으로 수술하는 경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잇몸을 덮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장도 묻듯이 김장도 위에다가 흙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2회법인 거죠. 왜냐면 나중에 파내야 되잖아요. 파내서 거기다 다시 뭔가를 껴 넣어줘야지 치아 머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2회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 상악동 고상수술을 하는 경우는 무조건 2회법으로 하고, 뼈이식을 많이 하는 경우는 2회법으로 해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뿌리를 딱 심었는데 고정력이 너무 약한 경우, 그런 경우는 2회법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다 1회법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회법. 1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커브 스크류가 아니라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거든요. 힐링 어버트먼트. 이제 치유할 때 그냥 치유를 위한 지대주의예요. 이런 걸 매달아놔요, 이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얘는 잇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잇몸 높이가 이렇게 있고, 요 쇠 같은 게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뼈의 고정력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리고 뼈의 식량이 많이 크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매달아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김장독 묻은 걸 다시 파는 것 같은 2차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 2차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당연히 1회법을 하는 거를 저도 그렇게 원하고, 환자분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좋은데, 근데 이렇게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뼈가 너무 골질이 안 좋아서 고정력이 잘 안 나온다든지, 뭐 뼈이식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회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회법, 2회법은 그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 정도 수준만 알아도 그래도 임플란트 상담 받을 때 의사가 얘기하는 걸, 아, 이런 해서 뭐 이래서 뭐 얼마를 기다려야 된다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래서 뭐 본 뜨고 다음번에 뭐 끼웁니다, 뭐 아니면은 언제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뼈이식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궁금한 거는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